얼굴이 잘생긴 사람은 많다. 그러나 매력 있는 사람은 드물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헛다리를 짚는다. 사람들은 거울 앞에서 시간을 쓰고 옷장 앞에서 고민하고 사진 한 장을 고르느라 밤을 새운다. 그런데 정작 만나면 10분 만에 매력이 바닥나는 사람이 있다. 반대로 첫인상은 평범했는데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 세상은 이 두 번째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자리도 사람도 돈도 결국 이쪽으로 흘러간다. 얼굴은 문을 여는 데까지만 쓸모가 있다. 그 문 안에서 살아남게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힘이다. 착각하지 마라. 외모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외모는 중요하다. 다만 당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 외모는 입장권이다. 입장권은 공연자만으로 들여보내줄 뿐 무대 위에 세워주지 않는다. 입장권만 들고 평생 로비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잘생긴 얼굴로 들어와서 10분 만에 존재감이 사라지는 사람. 그의 문제는 얼굴이 아니다. 얼굴 뒤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매력이라고 부르는 것의 실체를 냉정하게 뜯어보라. 그것은 이목구비의 배열이 아니다. 그것은 기운이다. 한 사람이 공간에 들어왔을 때 공기가 바뀌는가, 바뀌지 않는가. 그 사람이 말할 때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는가, 멈추지 않는다. 이것이 매력의 전부다. 그리고 이 기운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태도에서 나오고, 말의 무게에서 나오고, 감정을 다루는 방식에서 나온다. 그래서 매력은 관리의 영역이지 유전의 영역이 아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궁정과 권력의 한복판에서 인간을 관찰한 뒤 이렇게 정리했다. 재능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이 없으면 재능은 반쪽이다. 그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을 설명하기 어려운 품격이라고 불렀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얼굴이 아무리 반듯해도 이 품격이 없으면 사람은 빛나지 않는다고 했다. 400년 전의 통찰이지만 지금도 그대로 맞는다. 당신은 매일 이것을 목격한다. 스펙이 화려한데 존재감이 없는 사람. 조건이 평범한데 방을 장악하는 사람. 그라시안이 본 것을 당신도 매일 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기운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태도부터 보자. 자신을 어떻게 다루는지가 곧 남에게 어떻게 다뤄질지를 결정한다. 스스로를 하찮게 다루는 사람은 하찮게 다뤄진다. 말끝을 흐리고 눈을 피하고 자기 의견 앞에 사과부터 붙이는 습관. 그 습관이 몸에 밴 사람은 얼굴이 아무리 반듯해도 소용이 없다.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등급을 매긴다.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라고. 반대로 등을 펴고 천천히 말하고 자기 자리를 당연하게 차지하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못한다. 인간은 상대의 자기 평가를 그대로 받아 적는 동물이다. 당신이 스스로 매긴 값이 곧 시장 가격이 된다. 이 값은 명함에 적히지 않지만 사람들은 3분 안에 읽어낸다. 말은 더 심하다. 말이 많은 사람은 매력이 없다. 이것은 예외가 거의 없는 법칙이다. 회의실을 떠올려 보라. 발언 시간을 가장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 방을 지배하는 것 같지만 착각이다. 사람들이 정말 긴장하는 것은 구석에서 조용히 듣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얻는 사람이다. 그 한마디에 결론이 실리기 때문이다. 말이 많다는 것은 자기 안의 것을 전부 꺼내 보인다는 뜻이고, 전부 보인 사람에게는 궁금할 것이 남지 않는다. 궁금하지 않은 사람은 매력적일 수 없다. 매력은 본질적으로 더 알고 싶다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우물을 생각해보라. 바닥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얕은 우물에는 아무도 오래 머물지 않는다. 사람들이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는 것은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우물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은 자신을 깊은 우물로 만드는 것이다. 10마디 할 수 있을 때 3마디만 하라. 나머지 7마디는 침묵 속에서 당신의 무게가 된다. 말을 줄인 자리에 무엇을 채울 것인가? 듣는 태도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이 놓치는 매력의 급소다. 오랜만에 만난 자리에서 자기 이야기만 쏟아내는 사람과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고 정확한 질문 하나를 던지는 사람. 헤어지고 나서 다시 만나고 싶은 쪽은 언제나 후자다. 인간은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준 사람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약점이 아니라 본성이다. 그 본성을 아는 사람은 입이 아니라 귀로 상대를 사로잡는다. 잘 듣는다는 것은 수동적인 행위가 아니다. 시선을 거두지 않고 말을 자르지 않고 상대가 스스로도 몰랐던 자기 생각을 꺼내게 만드는 것. 이것은 기술이고 이 기술을 가진 사람 곁에는 사람이 마르지 않는다. 감정도 마찬가지다. 감정이 얼굴에 다 드러나는 사람은 매력을 잃는다. 기쁘면 들뜨고 서운하면 티 내고 화나면 목소리가 올라가는 사람을 주변에서 편하게 여길 수는 있다. 그러나 매력적으로 여기지는 않는다. 감정이 다 보이는 사람은 읽기 쉬운 사람이고 읽기 쉬운 사람은 다루기 쉬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이 다룰 수 있다고 판단한 상대에게 끌리지 않는다. 끌림이라는 감정은 언제나 약간의 긴장을 먹고 자란다. 감정을 절제하라는 것은 감정을 죽이라는 말이 아니다. 감정을 보여줄 시점과 보여줄 양을 스스로 결정하라는 말이다. 아무 때나 새는 감정은 약점이지만 계산된 순간에 드러내는 감정은 무기다. 평소 흔들리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낮은 목소리로 서운함을 말할 때 그 한마디가 10번의 화보다 무겁게 박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거리도 짚고 가야 한다. 매력은 거리에서 자란다. 너무 가까이 오는 사람, 너무 빨리 친해지려는 사람.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기 인생사를 다 꺼내놓는 사람에게 상대는 편안함을 느낄 수는 있다. 그러나 끌림을 느끼지는 못한다. 별은 멀리 있어서 빛난다. 손에 잡히는 순간 그것은 그냥 돌이다. 사람도 같다. 언제든 부를 수 있고 언제든 달려오고 언제든 시간이 비어있는 사람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다. 모든 부탁에 응하고 모든 자리에 나타나는 사람이 어느 순간 아무에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당신도 보았을 것이다. 잔인하지만 이것이 인간의 계산법이다. 흔한 것은 싸고 귀한 것은 비싸다. 당신이 자신을 흔하게 굴리면 세상은 당신을 헐값에 매긴다. 적당한 거리, 적당한 부재, 적당한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이 오래 비싸게 남는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반박하고 싶어질 것이다. 진심이면 되는 것 아니냐고.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진짜 아니냐고. 순진한 소리다. 있는 그대로를 보여준다는 것은 정리되지 않은 방에 손님을 들이는 것과 같다. 손님은 그 방을 보고 당신의 솔직함에 감동하지 않는다. 당신의 무성의에 실망할 뿐이다. 자기 연출은 거짓이 아니다. 자기 연출은 예의다.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나설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것. 그것은 기만이 아니라 자기 관리다. 무대에 오르는 배우가 분장을 하는 것을 아무도 거짓말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사회는 무대다. 그 무대에서 아무 준비 없이 서 있는 것을 진정성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진정성이라는 단어 뒤에 게으름을 숨기고 있는 것이다.
다만 연출과 국어를 혼동하지 마라. 이 둘은 겉보기에 비슷하지만 뿌리가 정반대다. 연출은 자기 기준으로 자신을 세우는 일이고 국어는 남의 기준에 자신을 맞추는 일이다. 연출하는 사람은 보여줄 것을 스스로 고르고 국어라는 사람은 상대가 좋아할 것을 눈치로 더듬는다. 전자는 단단해 보이고 후자는 초조해 보인다. 그리고 초조함은 어떤 향수로도 가려지지 않는다. 잘 보이려고 애쓰는 순간 사람이 작아지는 이유가 이것이다. 애쓴 것이 아니라 매달린 것이기 때문이다. 매력은 남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진 사람에게서 새어나온다. 아쉬울 것 없는 태도, 서두르지 않는 걸음, 굳이 설명하지 않는 여유. 사람들은 국어라는 손이 아니라 닫힌 문에 끌린다. 그리고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 일관성이다. 첫 만남의 끌림은 기운과 연출로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만남부터는 다른 것이 검증된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어제의 태도와 오늘의 태도가 같은가? 여기서 무너지는 사람이 태반이다. 처음에는 근사했는데 볼수록 실망스러워지는 경우 그는 매력을 만들 줄은 알았지만 유지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향수는 처음 뿌렸을 때 가장 진하다. 그러나 사람의 매력은 반대여야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진해져야 한다. 그러려면 겉을 꾸미는 기술 밑에 실제 내용물이 쌓여 있어야 한다. 읽은 것, 겪은 것, 견딘 것, 지킨 것. 이 축적이 없으면 매력은 3개월짜리 향수로 끝난다. 크라시아는 여기에 하나를 더 얹었다. 기대를 다루라는 것이다. 그는 처음부터 전부를 보여주지 말라고 했다. 사람들의 기대는 한번 정점을 찍으면 내려갈 일만 남고 실제가 기대에 못 미치는 순간 실망은 배가 된다고 했다. 반대로 조금씩 더 나은 모습을 꺼내 보이는 사람은 만날 때마다 다시 평가받는다. 첫날에 모든 패를 깐 사람은 둘째 날부터 시시해지고 패를 아껴둔 사람은 10번째 만남에도 궁금한 사람으로 남는다. 매력을 오래 유지하는 사람들은 이 계산을 몸으로 알고 있다. 자신을 한꺼번에 소진하지 않는 것, 보여줄 것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 400년 전 궁정에서나 지금의 술자리에서나 똑같이 통하는 이치다. 이제 얼굴 이야기로 돌아가자. 나이가 들수록 얼굴의 의미는 역전된다. 젊을 때의 얼굴은 부모가 준 것이다. 그러나 40이 넘은 얼굴은 자기가 만든 것이다. 어떤 표정을 자주 지었는지, 어떤 감정을 자주 품었는지, 사람을 어떻게 대해왔는지가 근육과 주름에 새겨진다. 평생 남을 깎아내린 사람의 얼굴에는 그 습관이 앉아있다. 평생 감정에 휘둘린 사람의 얼굴에는 그 소란이 남아있다. 입꼬리 하나, 미간 하나가 수십 년의 기록이다. 동창회에 가보면 안다. 같은 나이인데 어떤 얼굴은 닫혀있고 어떤 얼굴은 열려있다. 젊을 때 제일 잘생겼던 친구가 제일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존재감 없던 친구에게서 눈을 떼기 어렵기도 하다. 그 차이는 성형외과가 만든 것이 아니다. 살아온 20년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중년 이후의 얼굴은 외모가 아니라 이력서다. 이 이력서는 칼로 고칠 수 없다. 살아가는 방식으로만 고칠 수 있다. 그러니 방향을 바꿔라. 거울 앞에서 쓰는 시간의 절반을 자신을 다스리는 데 써라. 말을 줄이는 연습, 감정을 붙드는 연습, 서두르지 않는 연습, 끝까지 듣는 연습. 이것이 어떤 화장품보다 얼굴을 바꾼다.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 오히려 다행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라면 누구나 가졌을 것이고 누구나 가진 것에는 값이 붙지 않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기억하라. 얼굴은 세월이 반드시 가져간다. 예외는 없다. 얼굴에 전 재산을 건 사람은 시간 앞에서 파산한다. 그러나 태도와 무게와 깊이에 쌓아둔 사람은 늙을수록 이자가 붙는다. 젊은 미모는 흔하지만 나이 든 품격은 드물기 때문이다. 새삼은 언제나 드문 것에 값을 치른다. 얼굴은 시들지만 기운은 익는다. 어디에 쌓을 것인가? 그 선택이 10년 뒤 당신 곁에 누가 남는지를 결정한다. 매력은 얼굴이 아니다. 매력은 당신이 자신을 다루는 방식이다. 읽는다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시간을 견디고 계절을 지나 비로소 제 향을 갖게 되었다는 뜻이니까요. 사람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를 당신께 전합니다. 익어가는 사람. 꽃은 가장 먼저 핀다고 가장 오래 피어 있지 않는다. 감은 소리가 크다고 바다에 먼저 닿지 않는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피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 젊은 날의 빛은 눈을 머물게 하지만 오래된 온기는 마음을 돌아오게 한다. 세월은 많은 것을 데려가지만 조용히 익어온 사람에게는 끝내 깊이만 남는다.